그래서 이제 테마 35번 볼게요. 등기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좀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과거에 전자신청과 관련해서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터치 제가 확인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등기 신청 방법 보면 되죠. 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 반드시 이때 변호사나 법무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할 때는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나 누구여야 한다? 법무사여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은 사인, 기명 날인은 도장 꽝 찍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적혀져 있는 이름에 도장 꽝 찍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이 과거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킬러형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과거 나왔을 때는요, 여기에 정정하거나 사립할 때는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것을 날인 및 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은 있지만.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지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이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하게 되면 꼭 전자신청처럼 느껴지거든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정자신청이 아니에요. 아니고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출석해서 방문 신청하는 겁니다. 방문 신청. 근데 방문 신청을 할 때 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이라는데 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등기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 되고 전자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라. 이걸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이 지문 낼 때 요거 읽을 때 전자신청으로 오해해줘라고 내는 거라는 거. 그럼 이 지문은 뭐다?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전자신청이 아니므로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의 자격이 없다. 즉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되잖아요. 근데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이니까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전자신청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자신청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요거 하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그럼 자연인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되고요. 외국인도 자연인이죠. 또 되고 법인은까지는 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된다? 자격자 대리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격자 대리만 할 수 있다라면 틀려요. 방문 신청이니까 자격자의 제한이 있다 없다 대리인에 없다라는 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개인 공인 인증정보를 발급받아 최초 등기 신청하기 전에
미리 뭐부터 해라?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자 등록에 관할 등기소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용자 등록은 우리가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아무 등기소 가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자 등록이 맞춰져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대리가 불가하고 사용자 등록 신청은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한 지문 정도. 근데 거의 요즘은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 정도만 터치 정도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건 하셔야 돼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이라고 법인은 되는데 비법인 사단 재단은 안 된다라는 거.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은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이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방문신청이죠.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오. 자, 신청서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청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도장을 꽝꽝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간인을 할 때는 의무자도 여러 명이고 권리자도 여러 명이면 전원이 다 할 필요는 없고 의무자 중에서 1명, 권리자 중에서 1명만 도장 찍어도 도장 신청서 순서가 바뀌면 도장 모양이 일그러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무자 중에서 1명, 권리자 중에서 1명만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1명일 때는 권리자 중 몇 명하고 1명하고 의무자가 간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이 지문이 나왔다는 거죠. 정답으로. 신청서에 문자를 뭐 했다면 삭제했다면 글자 수를 나 내외에 적으며 문자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서명하고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는데 그래서 킬러형 문항으로서 3번 지문을 정답으로 결정한 해였습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신청은 인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관할 등기소가 뭐 한다? 같아야 돼요. 근데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은 일괄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면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다르니까 일괄해서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지문 또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자,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조직에 의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틀린 지문이죠. 외국인 또 전자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만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는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반드시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행 판결인 경우에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패소한 의무자가 단독을 한다. 패소한 자는 할 수가 없고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신탁 등기는 무슨 사유다? 단독 신청 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출석해서 방문 신청. 읽을 때 방문 신청의 경우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그죠?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방문 신청은 대리인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정답만 체크할게요. 자, 외국인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전자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테마 35번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요. 35번에 이제 보충되는 내용이 테마 36번에 있습니다. 이 등기 신청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암기한 내용이 뭐 강론에서도 나오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는 33회 시험까지만 나왔고 34회에 안 나왔고 여러분 시험에는 뭐 잘 모르지만 독립적인 문항으로는 변론을 하지만 이 내용은 강론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잘하고 가시게 되면 강론의 내용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할게요. 네.